역사적인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의 물밑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졌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회담 당일 두 정상의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판문점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양측의 합의 어느 정도나 마무리가 됐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서는 일단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서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용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막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 지금 그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 CVIT인데요.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가역적인 부분에서 그 용어 자체에서도 이제 이것이 적대적인 용어다. 그리고 이제 적국에 대해서 패전국이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해서 강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은 이런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한 확고한 그 보장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도 그 아마 범위와 속도 또 이제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최종 담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불가역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검증 가능한 부분, 검증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 문제라든지 또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핵실험을 이제 영구에 안 하는 CTBT 가입 문제들은 거의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찰과 관련돼서 이제 그 일반 사찰이냐 아니면 임의 사찰이냐 하는 부분에서 자칫 이제 이 군사시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악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졌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기 문제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어떤 그 성과라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이제 북한에 제공하는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이나 군사협 해소 방안과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고요. 다시 말하면 조건에 따라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미국의 경우는 일단 시기를 못 박자. 아마도 네. 2020년 하반기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어떤 그 비핵화의 어떤 시간표와 또 체제 안전 보장 시간표가 맞아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아직 그 좀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가 최소 20기에서 60기 정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반출하고 또 핵물질을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쪽에서는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원천 기술은 옛 소련제입니다. 네. 옛 소련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미국에 반출될 경우는 사실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이제 모두 옛 소 연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몇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그 현재 러시아와 상대적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요. 또 북한은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체한 뒤에 핵물질만 이제 반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이견이 해결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중재안을 내거는 것은 핵시설이나 핵물질의 경우는 국제기구인 IAEA에서 처리하고
핵무기 부분만 미국이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타협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성사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는 그동안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위기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가능할 것 같다.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마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위해서는 5일 전에 결정된다고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전이나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5일 됐을 때까지 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낙심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베 총리와의 그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이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뭐 며칠 전이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면 아직 그 완전히 그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날이라도 싱가포르에 가서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6월 13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이미 하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또 12일 날은 또 휴가를 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언론들 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들을 보면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도 좋긴 합니다만 종전선언 가지고는 안 된다. 정전협정과 관련해서 중국도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에 합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예, 지금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북미 양자가 초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초청 여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북한과 미국 간의 판문점 회담이 의제에서 완전히 합의를 봤다면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 남았고요. 근데 아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된다면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초청을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아마 11월 6일이 미 중간 선거니까 뭐 10월 말이나 이렇게 돼서 아마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